고지성왕. 성왕은 성스러운 왕이죠. 고는 옛날이니까 옛날에 성스러운 왕께서 화라고 읽으면 안 되고 획이라고 읽게 돼요. 그을 획. 획야 하면은 들을 획 긋다. 분지 땅을 가르다. 그래서 들에 있는 선을 이렇게 구분짓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을 긋고 직역하자면 땅을 획 구분지어서 건방 나라를 세우고 설도 도는 도시를 베풀다 도시를 만들다 라고 해도 되고 천자가 거처하는 곳을 도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아무튼 나라를 세우고 도시를 설치하였으니 사해진해의 기국유만이다. 사해는 아까 우리가 했던 동서남북해를 말하는데 사해는 다른 말로 천하라는 말하고 같이 써요. 천하, 천지 전부 다 같은 표현으로 사해진해 하면 천하진해 다 같은 말이에요. 기국유만 그 나라가 많이 있다. 만이나 있다. 많이 있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구획지어서 그곳에 나라와 임금이 거처하는 도시를 만들어지다 보니까 천하에 나라가 수만 나라가 있었다. 이 일국지중에 각치 주군언하고 그래서 일국지중 한 나라 가운데 각각 치는 둘치자네요. 주군을 두었고 어조사 원자는 그냥 어지라고 보셔도 되고 그냥 어조사 야라고 보셔도 되고요. 주군지중에 각 분향정언하며 주와 군 안에 각각 분 나누었다. 향과 정을 분 나누었다. 향과 정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면은 무슨 면, 무슨 리, 무슨 리 다음에 뭐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행정 지역 단위예요. 우물정자가 아니고 향도 시골 마을 향자가 아니라 향과 정은 지역을 편성하는 하나의 소 단위예요. 그래서 주와 군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주와 군 안에 또 각각 향이라는 것과 정이라는 것을 분 나누어 두었으며 위성곽하여 구하고 자 성곽을 이때 위자는 만들다 위자예요. 성과 곽을 만들다 그래서 막을 도적 외적 도적을 막았다. 자, 성곽할 때 모든 나라의 성을 다 쌓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곳에다가 우리가 쌓는 성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성이라고 그러죠. 성. 그래서 사대문으로 중심으로 해서 쌓는 성을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해서 문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근데 여기 안에는 궁궐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작들의 집이 있어요. 보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서들, 중요한 것들이 여기 있고, 이제 밖에는 요 다음에 급에 해당되는 관리들이 살게 되는데, 거기도 보호해주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또 성을 쌓아야 되죠. 그걸 곽이라고 그래요. 곽. 그래서 우리가 이 곽을 뭐라고 그래요? 외곽, 곽 이렇게 하는데, 외곽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외성이 외성. 바깥성이 정확하게는. 그래서 바깥성에다가 이렇게 곽을 또 하나 쌓고 결국은 마지막 나라 전체에다가 성을 쌓거나 경계선을 긋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걸 경이라고 그래요. 경이라고 그러죠. 경. 우리가 직영경 할 때 경.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걸 뭐라고 그랬죠?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자, 여기는 이렇게 지금 쉽게 말하면 다 성으로 쌓여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성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문을 통과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문을 관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관. 이걸 관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관. 그렇죠? 요걸 통해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요 나라와 요 나라가 이 관을 뭐 하고 있는 거죠? 경계선으로 삼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를 공격할 때 어디로 공격할까요? 제일 먼저 여기로 공격하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관을 공격하잖아요. 관. 근데 관이는 우리가 쉽게 공격할 수 없게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쉽게 우리가 그걸 뚫을 수 없어서 그렇죠. 난관에 부딪혔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관에 가서 어려움 할 때 그 여기 있는 성과 곽인데 서울도 여긴 사대문 안에 있고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외곽 지역을 또 쌓아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밖에 있는 이 곽을 옛날에 뭐라고 하느냐면 설성이었다고 그러죠. 설성에서 뭐 설자에서 발음이 서울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서울 할 때 여기 설에서 나왔다라는 설도 있는데 뭐 전설인데 이태조가 서울을 천도하고 나서 여기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곽을 쌓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이걸 쌓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밤에 눈이 내렸다고 그랬죠. 눈이 내렸는데 밖에는 안 녹았는데 안쪽만 싹 녹아 있더래요. 그 녹고 안 녹는 부분이 딱 생기더래요. 야, 저걸 경계선으로 빨리 그어라. 그 경계선으로 해서 성을 쌓아라. 그래서 눈이 쌓아준 성이다 해서 설성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자, 위 궁실하여 이 처인하고 궁과 실, 집이죠 다. 그죠? 궁은 원래 큰 집이고 실은 조그마한 집인데 궁실을 만들어서 처인, 사람을 이때는 처하다 처자에 명사로 고처자가 아니라 그래서 집을 만들어서 처인, 사람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했고 위례사하여 교민 경가하고 쟁기, 사, 보습이라고 해서 그 쟁기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죠. 쇠로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뇌사, 즉 쟁기와 보습, 쟁기를 가는 그 도구를 만들어서 교민 경가하고 가짜가 이게 심을 가, 농사 지을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가가 합쳐서 농사예요.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 쉽게 말하면 농경사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BC 8000년경에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기 아무튼 교민 경가하고 위부증하여 교민 화식하고 부와 증, 소치죠. 솥부, 증자는 원래 시루증이라고 그러죠. 솥과 시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화식, 말 그대로 익혀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화식이 생기는 바람에 어떤 인류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류가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최초의 변화가 이 화식에서 생겼다. 그러니까 불을 발견하면서부터 인간이 엄청난 문화의 혜택을 누리기 시작을 했다. 사실 자연현상에서 아마 불을 처음에 발견했겠죠. 왜 우리가 가을 되면은 나무들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이게 나무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자연 발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연 발화가 될 때 아마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불이 발견되면서부터 인간을 해치던 그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었고, 더 좋은 건 음식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이게 구워 먹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이제 여기 있는 요 기능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보면 앞에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렇죠? 늑대처럼, 늑대 인간처럼.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불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편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뭐예요? 뭔가를 개발하면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자꾸 뭐 하게 된 거죠? 뇌가 발달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뇌는 자꾸 발달되면서 커지고 이 부분은 줄어들고. 근데 더 이상은 안 커진대,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여기서 커지지 않는데요. 왜 안 커질까? 더 커지면 죽는데요. 왜 죽냐 하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못 나온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가장 큰 크기가 지금의 이 크기래요. 그러니까 이 이상 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누군가 하는 소리도 듣고. 너 더 커질지 안 커질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화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주거하여 이통도로 하시니라. 배와 수레를 만들어서 도로를 통하게 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짐을 실어 나를 수 있게 하기까지 하였다. 자, 금, 목, 수, 화, 토, 제천의 위, 오성이요.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이 제천 하늘에 있어서 위, 오성. 오성이 위 된다. 제지의 위 오행이니 땅에 있어서는 위 오행, 오행이 된다. 자, 금은 이위 기하고 목은 이위 궁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금은 이위 궁하면은 토를 그렇게 하면은 조금 뭐해요. 그러니까 이건 금은이라고 하지 말고 금 이위 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제일 쉽게 보자면은 금으로, 자, 써있자가 뒤에 온다, 뒤에 올 수도 있다라고 그때 사자수학 처음 시간 했었어요. 그죠? 너무 오래됐죠. 그죠? 사자수학 첫 시간 할 때 금으로써 위기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요. 뭘 만든다? 그릇을 만든다. 우리말로 금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죠? 쉽게 볼 때는요. 가장 쉽게 보자면. 그럼 그 다음도 마찬가지. 목이 위궁. 나무로서 위궁. 집을 만들고. 나무를 사용하여 집을 만들고. 곡생 어토하여. 곡식은 땅에서 생긴다. 토를 이렇게 점 찍어 놓는 것도 있어요. 여기다 점 찍어 놓는 것도 있고. 이건 뭐죠? 점 찍을 토? 토할토. 그죠? 그러면은, 자, 이 우물정자에 점을 찍으면 퐁당퐁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티끌토. 티끌 진짜는 또 있는데, 그죠? 토자에 토. 토자인데 사자하고 구분한다고 옛날 쓸 때 그냥 토라고 써놓기도 하지만, 이렇게 써놓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길이를 가지고 자로 가지고 잴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만약에 이랬으면 이게 토예요, 사예요? 사? 재볼까요? 어느 게 더 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점을 찍으면 토란, 무조건 토. 그래서 토 옆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기도 해요. 다른 글자가 아니고 그냥 토라는 글자예요. 취수화위 음식하니. 취수화, 물과 불을 손에 넣어서 취하여서 위 음식을 위 만드니. 그러니까 물과 불을 잘 조정해가지고 음식을 만드니. 즉 범인 일용지 물이 무비 오행지 물려라. 어떤 그 한의학 박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음식이라고 했지 식음이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죠? 인류가 만들 때 음식이라고 마실 음자가 먼저 나오죠. 식자가 뒤에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전에 물을 아침에 일어나서 마셔주고 시간이 좀 지나서 식 해주면 좋다. 그래서 음식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별 근거는 없는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무릇 일용지 물이 사람이 날마다 사용하는 사물이 무비 아닌 게 없다. 오행지물야. 오행의 물건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수, 금목, 수화, 토 이 5가지 것들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된다.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 밑에 이제 상생, 상극 이야기가 나와요. 오행이 고유 상생지도하니 오행은 앞으로 고자가 나오면 구들 고자보다는 진실로 정말로라고 하는 강조의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고유하면 정말로 진실로 있다. 상생의 도가 합치면 오행은 진실로 상생의 도가 있다. 아마 이 상생은 그 누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로 아마 상생의 정치 해서 아마 유명해졌던 건데, 그죠? 상생은 서로 살게 해주는 것을 상생이라고 해요. 금생수, 금이 수를 낳고, 수생목, 물이 나무를 낳고, 목생화, 나무가 불을 낳고, 화생토, 불이 흙을 낳고, 토생금, 흙이 금을 낳고, 금부생수하니, 금이 다시 물을 낳으니. 그래서 이제 이걸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했는데, 동양학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잠깐만 한번 보자면은, 방위로도 동쪽이 목, 나무니까 목이라고 하고, 물은 물이 저기 있죠? 위에죠.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해서 5가지 오행인데, 자, 조금 전에 했던 게 뭐냐면은 목, 생, 화, 나무가 불을 낳는다. 그죠? 나무를 갖다 떼면 불이 나니까, 그죠? 불이 뭘 낳아요? 흙을 낳아요. 그러니까 불 떼고 나면 재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흙 속에서 뭐가 나와요? 금이 나와요. 자, 이 금을 녹이면 뭐가 돼요? 물이 되죠. 물은 뭘 길러줘요? 나무를 길러줘.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상생이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계속 이런 것이 돌아간다는 거. 상생을 해준다. 서로가 서로를 낳게, 뭔가 하나만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면 이게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뭐죠? 물고 물리는, 계속적으로 상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뒤에 이제 상극 나올 때 다시 볼까요? 오행지 상생야 무궁하여. 그래서 오행의 상생.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조사 여자가 끝에 올 때는 봤는데, 여기서처럼 중간에 오면 그냥 일단 쉽게 쉼표라고 생각하세요. 쉼표, 그냥 여기에서 쉬어가라라고요. 오행지 상생하고 쉼표 이렇게요. 자, 오행지 상생야 무궁, 거기까지 쉬지도 않고 읽다가는 숨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행지 상생야 무궁. 그러니까 오행의 상생이 뭐하다? 쉼표 무궁하다. 끝이 없다. 이때 궁자는 다할 궁자죠. 우리 무궁화하는 것처럼. 이 인용 불갈언이라. 그래서 인용, 사람이 용 써도 불갈, 다할 갈자니까 다하지 않는다. 이 오행이 서로 상생하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걸 좀 쓰더라도 뭐하다? 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생산이 된다. 이게 이제 상생 이야기고요. 자, 밑에는 상극이에요. 오행이 역유 상극지리하니, 오행이 또한 상극, 원래 극자는 여기 뒤에 이렇게 칼도자가 들어와야 정확해요. 근데 편의상 칼도자는 빼버리고 이길 극자를 이렇게 많이 쓰죠. 정확하게는 칼도자가 들어가는 이길 극자예요. 오행이 역유 상극지리하니, 오행은 또한 서로 이기려고 하는 이치가 있으니. 앞에 상생지 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리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도리 서로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토극수하고 흙이 물을 이기고, 수극화하고 물이 불을 이기고, 화극금하고 불이 금을 이기고, 금극목하고 금이 나무를 이기고, 목극토하고
나무가 흙을 이기고 토부 극수하니 흙이 다시 물을 이긴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상극을 보면 상극은 어떤 현상이냐? 수가 물이 뭘 꺼버리죠? 불을 꺼버리잖아. 이게 이제 상극이 상극. 그래서 수극화. 자, 불을 떼면 뭘 녹여버릴 수 있어요? 쇠를 녹여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화극금. 이 쇠는 톱이나 도끼가 되어서 뭘 찍어버릴 수 있어요? 나무를 찍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금극목. 또 나무는 뭘 뚫고 들어가요? 흙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흙은 또 뭘 이겨요? 그렇죠. 댐을 쌓아버리면 물이 못 넘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상극이라고 해요. 상극. 그래서 상생만 가지고도 안 되고 상극만 가지고도 안 되고 상생과 상극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때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N극과 S극이 있어요. 그렇죠. 자석에. N극과 S극이 서로 때로는 잘 이렇게 서로 다른 N극과 S극이 만났을 때 서로 같이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미치기도 해요. 그런 과정에서 뭐가 할까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밀고 서로 당기는 과정 속에서 이 자석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려면, 돌려면, 뭔가 이루어지려면 뭐예요? 상생과 상극을 잘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약을 좀 팔아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간이학의 기본인 간은 목에 해당되고 화는 심장에 해당되고 여기 비위, 비장, 위장은 토, 폐는 금, 그 다음에 수는 신장이라고 위치를 시켜놓고, 자, 간과 심장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생인데, 그죠? 간과 간과 여기 있는 폐는 상극이네, 그죠? 그래서 간이 나쁜 것은 폐가 더 활성화되어서 나쁘다. 상극형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기관이 더 뛰어나 버리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 약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강한 기관을 뭐 해버리는 거죠? 약하게 만들어요. 그걸 사라고 사. 그죠? 쏟아내어 버린다. 그래서 한약을 지을 때 여기 만약에 폐가 강해서 간이 약하다 그러면 폐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을 쓰면서 동시에 또 뭐예요? 간의 기능을 뭐 해줘야 되죠? 보호해줘야 돼요. 가장 기본이죠, 이게. 더 이상은 잘 몰라, 여기까지. 근데 이제 여기 색깔도 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죠? 지난번에 오방색 우리 할 때. 자, 그러면 계절도 여기다 넣어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심이고, 그죠? 자, 지금 봄이에요, 그죠? 봄에서 지금 여름으로 가는데, 봄이 유달리 나는 봄만 되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어하고 1년 4계절 중에 더 유달리 봄이 싫다라고 하면은 간이 안 좋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모든 여자가 다 간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유달리 조금 심하거나 그러니까 봄만 되면 기운이 없어져서 딴 계절은 그냥 뭐 겨울 한겨울에도 그냥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펄펄 다니는데 봄만 되면 시들시들하는 경우가 그렇다는 걸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 동쪽은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청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색 관련된 청색으로 된 음식물들을 많이 해주면 좋대요. 자, 여기까지만 약 팔고 이제. 자, 이런 것들을 아까 상생, 상극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했었죠. 여기다 순서를 넣어놨죠. 그러면 아까 이 상생, 상극을 거기서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쥐띠와 토끼띠가 만났을 때, 자, 아까 이야기했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인데,
남자가 갑에 해당되는 달인데 여자가 무슨 달에 해당되는 여자면 궁합이 어떻게 될까? 전생연분이. 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제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약은 조금 팔다가 말아야 돼. 잘못 깊이 팔면 또 전문가한테 반드시 한 방 얻어맞게 돼 있어요. 그게 사주 보는 방법인가요? 그렇기도 하다고 그래요. 예, 자, 일단 여기까지만. 나중에 제가 자리 깔면 그때 이제 오시면 그냥 공짜로 해드릴게요. 자, 네, 조기 상극지관하여 능용기 상생지 물자는 시인지 공략이라 그랬네요. 네, 마침내 기상극지권, 그 서로 극 이기려고 하는 것의 권세를 잡을 조자죠. 잡고서 상극의 자루를 딱 잡고서 능용 쓸 수 있다. 능자는 캔이에요. 그죠? 능용하면 쓸 수 있어요. 기상생지물, 서로 상생하는 물, 만물을 능용 쓸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시이다. 인지공, 사람의 공이다. 이걸 우리가 상생과 상극의 도리는 자연현상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연현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과 상극에 의해서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모든 사물들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돌아가고 모든 게 이렇게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상극의 자루를 딱 잡고서 상생의 원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인이라는 거예요. 인. 사람이 요 상생과 상극의 아까 이야기한 자루나 그런 활용을 잘 해서 그래서 인지공을 세워라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 어떻게 그걸 하는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방면에 나오는 거죠. 한의학의 가장 기본이 여기서 음양오행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사상의학이라는 이재마의 사상의학이라는 것도 있죠. 태음인,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 하면서 했던 음과 양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러죠. 상체는 양, 하체는 기본적으로 해서. 그래,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고, 뭐 이런 게 다 음양의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은 이제, 저도 잘 몰라요. 우는 지편이라 이상은 위로는 땅에 대한 이야기다. 지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편까지 끝났는데, 물편은 다음 시간에 하죠.